유럽연합, 한글을 27개국 공식 교육과정에 포함 결정. 이 충격적인 뉴스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한글 열풍이 유럽 전체로 확산됐어요.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한글을 유럽에 알린 주인공이 바로 40년간 한글을 무시해온 독일 교수였다는 사실입니다. 편견 가득했던 70세 언어학자가 어떻게 한글의 전도사가 됐을까요? 오늘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오래된 강의실에서 저는 40년간 언어 인지 구조를 연구해왔습니다. 제 이름은 엘레나 바우만이고 독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언어학 교수 중 한 명이었죠. 매일 아침 7시면 일어나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세계 각국의 언어학 논문을 읽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라틴어, 그리스어, 산스크리트어, 아랍어까지 수십 개 언어의 문자 체계를 연구해왔어요. 저에게는 확고한 철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자에는 우열이 없다. 라틴 문자든 아랍 문자든 중국 한자든 모든 문자는 평등하다고 믿었어요. 각각의 문자는 그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며 어떤 것이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게 제 지론이었죠. 이 철학은 제가 젊은 시절부터 고수해온 학문적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지난 가을의 일이었습니다. 10살 손녀 루시가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한글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글이라고? 왜 갑자기 한글을? 루시는 태블릿을 들고 K-팝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 자막들이 너무 예뻐요. 네모나고 동그랗고 마치 그림 같아요. 친구들도 다 배우고 싶어 해요. 화면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한글 자막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루시아, 한글은 너무 복잡해. 넌 이미 독일어와 영어를 배우고 있잖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루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문자 전문가잖아요. 한글이 정말 어려운 건지 한 번만 봐주세요. 루시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글은 그저 동아시아의 한 문자 체계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독일의 게르만 문자나 라틴 문자보다 특별할 게 없다고 여겼죠.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그리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언어학회에서 만난 한국 교수가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주장했을 때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어떤 문자든 자국민에게는 특별해 보이는 법이지. 그 교수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반감을 가졌습니다. 학문적 객관성을 잃고 자국의 문자를 치켜 세우는 모습이 못마땅했어요. 그 후로 한국 문자에 대한 연구는 의도적으로 피해왔습니다. 편견이었을까요? 아니면 학자적 자존심이었을까요? 어쨌든 저는 한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루시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좋아, 할머니가 한번 알아볼게.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통해 한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아봤어요.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했다고, 15세기에 한 사람이 문자 체계를 완전히 새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인데 한글은 달랐어요. 이상하네. 정말 한 사람이 만든 걸까?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글 창제의 배경이었어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쉬운 문자를 만들었다는 기록을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백성을 위한 문자라고? 그런 철학으로 문자를 만든 왕이 있었다고? 유럽의 왕들은 대부분 백성의 문맹을 방치했는데 15세기 조선의 왕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한글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의 의미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었어요. 왕이 직접 백성의 교육을 생각했다는 것, 그것도 500년도 더 전의 말이에요. 저는 독일의 역사와 비교해 봤습니다. 같은 시대 독일은 라틴어가 지배층의 전유물이었고 일반 백성들은 읽고 쓸 기회조차 없었어요. 정말 대조적이군. 그 순간 루시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아직도 안 주무세요? 아, 루시야. 할머니가 한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어. 루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한글이 어떤지 알았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생각보다 흥미로운 것 같아.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 루시는 기뻐하며 제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직접 배워보면 어때요? 그럼 정말 쉬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며칠 후, 저는 평상시처럼 대학 도서관에서 연구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반복해온 일상이었죠. 오전에는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논문을 쓰고, 저녁에는 루시와 함께 숙제를 도와주는 것이 제 하루 일과였어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언어학과는 독일에서도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매일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교수들이 다양한 언어를 연구하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저는 그 속에서 40년간 변함없이 제 연구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역 커뮤니티 센터 앞에서 이상한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한글 입문 특강 -3개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를 만나보세요. 저는 잠시 멈춰 서서 포스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강사는 박지현이라는 한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포스터에는 한글의 아름다운 글자들이 예시로 적혀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언어학을 40년간 연구한 제가 보기에 그런 문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든 문자는 각각의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고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게 제 지론이었죠. 하지만 루시와의 약속도 있고 학자적 호기심도 발동했습니다.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강의 당일, 저는 몰래 강연장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을 보니 정말 다양했어요. 20대 대학생부터 60대 할머니까지 모두 한글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참가자들의 열정이었어요. 모두들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한글에 이렇게 관심이 많다니. 박지현 학생이 나타났을 때 저는 그녀의 첫인상에 놀랐어요. 차분하고 지적인 모습이었는데 뭔가 확신에 찬 표정이었죠.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유창한 독일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녀는 칠판에 기억이라는 글자를 크게 써놓았습니다. 이 자음을 보세요. 혀가 목구멍 뒤쪽에 닿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혀의 위치를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기역 소리를 낼 때 혀가 그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일까? 박지현 학생은 계속 설명을 이어갔어요.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고 미음은 입술이 닫힌 모양입니다. 한글의 자음은 모두 발음할 때의 입모양과 혀 위치를 반영해서 만들어졌어요. 저는 점점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40년간 연구해온 그 어떤 문자도 이런 체계적 원리는 없었어요. 라틴 문자의 A, B, C는 고대 상형 문자에서 유래했지만 현재의 모양과 소리 사이에는 논리적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달랐어요. 각 글자의 모양 자체가 발음 방법을 알려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문자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반영한다는 게 말이 되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질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40년간 쌓아온 제 학문적 신념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루시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오늘 한글 배우러 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할머니 표정이 뭔가 달라 보여요. 어떤 새로운 걸 발견했을 때의 표정이에요. 루시는 정말 영리한 아이였어요. 저는 오늘 들은 내용을 루시에게 간략히 설명해 줬습니다. 한글의 자음이 혀 모양을 닮았다는 게 정말일까? 루시는 신기해하며 직접 해봤어요. 진짜네요. 기억할 때 혀가 이렇게 되고 니은할 때는 이렇게 돼요. 저도 모르게 따라 해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40년간 연구한 그 어떤 문자도 이런 논리는 없었는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져온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말이에요. 학자라면서 선입견으로 연구 대상을 배제했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루시야, 할머니가 한글을 제대로 배워볼까? 루시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할머니와 함께 배우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발견에 대한 학자적 호기심과 함께 손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제가 40년간 맡아온 비교 언어학 강의가 폐강 위기에 처한 것이었어요. 학과장 밀러 교수가 제 연구실로 찾아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바우만 교수님, 학생들의 수강 신청이 너무 적습니다. 이번 학기 수강생이 겨우 8명이에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제 학문적 커리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8명이라고요? 작년만 해도 30명은 넘었는데. 밀러 교수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실용적인 언어를 원해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같은 현대 언어 말이죠. 고전 언어학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어요. 한국어라고 하셨나요? 네, 특히 한국어 강의는 대기자가 100명이 넘어요. K-팝과 드라마 덕분에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제야 루시의 말이 얼마나 현실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글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40년간 헌신한 학문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취급받는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어요. 내가 평생 연구한 게 무의미해진 건가? 그날 저녁 루시가 제 우울한 표정을 알아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루시에게 털어놨어요. 루시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한글을 가르치시면 되잖아요. 한글을 가르친다고? 네. 할머니는 문자 전문가니까 한글도 잘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한글을 정말 많이 배우고 싶어 해요. 루시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어요. 루시야, 할머니는 한글을 제대로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니? 그럼 먼저 배우시면 되죠. 할머니는 언어 천재잖아요. 그 순간 저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고수해온 문자 평등주의가 오히려 제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외면하고 과거에 안주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혹시 한글이 정말 특별한 문자일까? 그날 밤, 저는 박지연 학생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학생. 지난번 강의를 들었던 엘레나 바우만입니다. 개인적으로 한글을 배우고 싶은데 개인 수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지연 학생으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교수님께서 직접 연락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언제든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글 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첫 수업에서 박지연 학생은
한글의 모음 체계를 설명해줬어요. 한글의 모음은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사람을, 으는 땅을, 이응는 하늘을 상징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철학이 문자에 반영됐다고요? 네, 세종대왕은 단순히 글자만 만든 게 아니라 우주관까지 담았어요. 아는 이와 의가 만나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이고 어는 태양이 지는 모습입니다. 설계는 제가 40년간 연구한 어떤 문자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문자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지만 한글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설계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글 학습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학문적 신념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회의에서 동료들은 제가 한글을 배운다는 소식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슈미트 교수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바우만 교수가 요즘 한국 문자에 빠졌다더군요. 나이 들어서 K-팝에라도 관심이 생긴 건가요? 그의 말에 다른 교수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학문적 호기심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그너 교수가 더 신랄하게 공격했습니다. 40년간 모든 문자는 평등하다고 주장하던 분이 갑자기 특정 문자에 집착하시는군요. 학자적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철학과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연구실에 앉아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내가 정말 잘못된 걸까? 한글의 매력을 느끼는 게 학자적 객관성을 잃은 건가? 그날 저녁 집에서 박지연 학생과 화상 수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박지연 학생이 한글의 조합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음절을 만드는 독특한 구조예요. 가는 기역과 아가 만나서 하나의 음절이 되죠. 저는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잠깐, 그럼 한글은 알파벳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라는 말씀인가요? 네, 맞아요. 알파벳은 자음과 모음을 일렬로 늘어놓지만 한글은 음절 단위로 모았어요. 이건 세계적으로도 매우 독특한 문자 체계입니다.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해온 문자들은 대부분 선형 문자였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일직선으로 쓰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한글은 2차원적으로 글자를 조합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혁명적인 발상이네요. 박지현 학생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더 신기한 건 한글의 확장성이에요. 기존 자음에 획을 하나씩 더해서 된 소리를 만들거든요. 기역에서 키읔, 끄로 체계적으로 확장되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런 논리적 확장성은 제가 아는 그 어떤 문자에도 없었어요. 라틴 문자에서 B와 P 사이에는 아무런 시각적 연관성이 없지만 한글은 모든 글자가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아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로 모든 문자가 평등할까? 만약 한글이 다른 문자보다 우수한 점이 있다면 내 철학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순간 루시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또 고민하고 계세요? 루시야, 할머니가 지금까지 믿어온 게 틀렸을 수도 있어. 루시는 제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무엇이 틀렸다는 거예요? 모든 문자가 평등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글은 정말 다른 것 같아. 너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야. 루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한글이 더 좋은 문자라는 건가요?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부정해온 것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모르겠어, 루시야.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학자로서의 정체성과 새로운 발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틀렸던 걸까? 아니면 한글의 매력에 너무 빠진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하이델베르크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료 교수들의 비웃음, 흔들리는 학문적 신념, 그리고 한글의 놀라운 체계성. 모든 것이 뒤섞여서 저를 괴롭혔어요. 과연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40년간 언어학자로 살아온 엘레나 바우만이 과연 누구인지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혼란이 곧 저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런 혼란 속에서 저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육청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교육청 담당자 한스 베르너 씨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바우만 교수님, 혹시 한글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지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 교육이라고요? 네, 요즘 지역 주민들의 한글 학습 요청이 폭증하고 있어요. 특히 루시가 다니는 국제학교에서 한글을 정규 교과목으로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거든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루시의 학교에서 한글을 정식 과목으로 채택한다는 것이었어요. 정말인가요? 네, 학부모들의 요청이 너무 많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격을 갖춘 한글 교사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한스 씨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최근 한글을 연구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혹시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한글을 완전히 마스터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한글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교수님의 언어학적 전문성과 한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박지현 학생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새로운 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하이델베르크 교육청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교육청 관계자, 국제학교 교장, 학부모 대표, 그리고 박지현 학생이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놀라운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현재 하이델베르크 지역에서 한글 학습을 희망하는 사람이 500명을 넘었습니다. 교육청 담당자가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연령대도 다양해요. 초등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에 대한 관심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국제학교 교장이 발언했습니다. 우리 학교만 해도 학부모들의 한글 교육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특히 상류층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류층에서요? 네, 한글이 미래 교육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K-팝이나 드라마를 넘어서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박지현 학생이 추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교수님, 최근 독일에서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한국의 반도체, IT, 바이오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특히 한글을 미리 배워두면 한국 유학이나 한국 기업 취업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의가 진행되면서 저는 한글 교육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게 됐습니다. 국제학교에서는 한글을 주당 3시간씩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기로 했어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성인 대상 한글 강좌를 개설하기로 했고요. 바우만 교수님께서 교육과정의 학문적 기반을 설계해 주시고 박지현 학생이 실제 수업을 담당하면 어떨까요? 교육청 담당자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박지현 학생과 함께 카페에 앉았습니다. 교수님,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네요. 박지현 학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교수님이 계시면 든든해요. 한글의 언어학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은 교수님 뿐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제가 40년간 쌓아온 언어학 지식이 한글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루시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우리 학교에서 한글을 배울 수 있게 된다니. 루시는 환호하며 기뻐했어요. 이제 친구들과 함께 한글을 배울 수 있겠네요. 맞아, 루시야. 할머니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수업을 만들어 볼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렘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저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에 서게 됐어요. 한글 교육과정 개발을 시작한 지 일주일 후,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독일 전역에서 한글 교육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지현 학생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베를린에서도 한글 교육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민헨,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독일 전역에서요? 네, 특히 놀라운 건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박지현 학생은 더욱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독일 연방교육부에서 한글을 제2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공식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글이 독일의 정식 교육 과정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실용적 가치가 인정받고 있어요. 게다가 한글의 과학성과 학습 효율성이 교육계에서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시했던 한글이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언어 교육학회에서 한글 교육의 우수성이 발표됐다는 것이었어요. 박지현 학생이 학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교수님,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예요.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 중국어, 일본어를 동시에 가르친 결과였어요. 한글을 배운 그룹이 2주 만에 95%의 문해력을 달성했다고 나와 있네요. 네, 반면에 중국어는 40%, 일본어는 30%에 그쳤어요. 저는 그 수치에 경악했습니다. 한글의 학습 효율성이 다른 언어를 압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부작용이에요. 박지현 학생이 계속 설명했어요. 한글을 배운 학생들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이 향상됐어요. 영어와 프랑스어 독해 실력까지 함께 늘었거든요. 정말인가요? 네,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언어인지 능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점점 더 한글의 위대함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읽고 쓰는 도구가 아니라 사고력과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적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본부에서였어요. 바우만 교수님, 유럽연합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연락드립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한글 교육에 대한 교수님의 연구와 활동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혹시 유럽연합 차원의 한글 교육 정책 수립에 자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유럽연합에서 한글 교육 정책을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그런 계획이 있나요? 네, 이미 여러 회원국에서 한글 교육 도입을 요청하고 있어요. 특히 북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무시했던 한글이 유럽 전체를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하이델베르크 국제학교에서 첫 번째 한글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박지현 학생과 함께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30명의 학생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루시도 그 중에 있었어요. 저는 세종대왕의 이야기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500년 전 한 왕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특별한 선물이에요. 학생들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열광했습니다. 와, 한글이 이렇게 특별한 문자인 줄 몰랐어요. 한국에 정말 가보고 싶어졌어요. 루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수업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에게 인생을 바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교육문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박지현 학생과 함께 벨기에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박지현 학생이 말했어요. 교수님, 정말 꿈만 같아요. 유럽연합에서 한글 교육 정책을 논의한다니.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글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유럽의 한글 교육을 이끌게 됐다니요. 브뤼셀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유럽연합 본부 건물 앞에는 각국 교육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한글 교육에 대해 논의하러 온 것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미 5개국에서 한글 교육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프랑스 교육부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파리에서 실시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가 놀랍습니다. 학습자들의 만족도가 98%에 달하고 다른 언어 학습 능력도 크게 향상됐어요. 이탈리아 대표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밀라노에서는 한글을 배운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평균 25% 향상됐습니다.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사고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서 교육 혁신의 도구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스웨덴 대표가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스톡홀름에서는 한글 교육이 사회 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이민자들이 한글을 통해 체계적 사고를 익히고 스웨덴어 학습도 더 쉬워졌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요. 회의 중간에 유럽연합 교육문화위원장이 저에게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바우만 교수님, 한글 교육의 언어학적 가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긴장하며 일어났습니다. 한글은 제게 학자로서의 새로운 깨달음을 준 문자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40년간 저는 모든 문자가 평등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연구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문자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논리적이며 무엇보다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민주적인 문자예요. 저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품었던 꿈이 오늘날 유럽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글을 배우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 말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대표가 말했어요.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교육 철학이네요. 회의 마지막에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럽연합이 공식적으로 한글 교육 확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2026년부터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에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위원장의 발표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글이 유럽 전체의 교육 과정에 포함되는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각국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 한글 교육 프로그램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한글 교사 양성 과정에 참여해 주세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한글을 통해 유럽 교육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니요. 브뤼셀에서 하이델베르크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박지현 학생이 말했어요. 교수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아니야, 지현아. 이 모든 건 한글 자체의 힘이야. 나는 그저 그 가치를 전달했을 뿐이지. 창밖으로 유럽의 아름다운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500년의 시간을 넘어 유럽에서 꽃 피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를 말이에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루시와 함께 한국으로 가는 여행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글을 만난 지 1년 만에 그 고향 땅을 밟게 된 거예요. 할머니, 드디어 한국에 왔네요. 루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항의 한글 간판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글자가 친숙하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첫째 날, 저희는 세종대왕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전시관에서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생님의 꿈이 500년 후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루시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세종대왕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래, 루시야. 세상을 바꾼 위대한 왕이셨어. 둘째 날, 저희는 한글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박물관 관장님이 직접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우만 교수님, 유럽에서의 한글 교육 확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황송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것 아니에요. 한글 자체가 훌륭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관장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덕분에 한글의 세계화가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50개국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50개국이라는 숫자에 저는 놀랐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빠르게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셋째 날, 저희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세종대왕상 앞에서 저는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세종대왕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하, 선생님의 한글이 유럽 27개국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며 꿈을 키우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세종대왕께서 답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루시와 함께 한강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루시가 말했어요. 할머니, 한국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네요. 그래, 루시야. 한글만큼이나 아름다운 나라야.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한글을 무시하던 편견 많은 교수에서 한글의 가치를 전 유럽에 알리는 전도사가 됐어요. 40년간 믿어온 학문적 신념도 바뀌었고요. 루시야, 할머니가 깨달은 게 있어. 뭐예요, 할머니? 진정한 학자는 새로운 사실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편견 없이 진리를 받아들일 용기가 있어야 해. 루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마지막 날, 저희는 한국교육부를 방문했습니다. 교육부 장관님이 직접 만나주셨어요. 바우만 교수님, 한글의 세계화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은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세종대왕이 직접 쓰신 훈민정음 해례본 복사본이었습니다. 이것을 독일에 가져가셔서 한글 교육에 활용해 주세요. 저는 그 소중한 선물을 받으며 다짐했어요. 평생 한글의 가치를 알리는 일에 헌신하겠다고요. 인천공항에서 독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나라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루시가 한글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할머니와 함께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님께 감사드려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루시도 이제 한글의 아름다움을 아는 아이가 됐어요. 하이델베르크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제게 새로운 직책을 제안한 것이었어요. 한국학과 설립준비위원장이라는 직책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이제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인생은 언제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70세에 만난 한글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제 나는 한글을 통해 동서양의 다리가 되고 싶다. 세종대왕의 꿈이 전 세계에서 실현되는 그날까지. 창밖으로 하이델베르크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며 저에게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저는 새로운 꿈을 품었습니다. 한글을 통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소통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40년간 언어학자로 살아온 엘레나 바우만의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럽에 퍼지고 있는 한글 열풍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재밌는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영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